전에 사귀던 영감이 강한 여자에게 들었던 이야기. 지금까지 영체험 중에서 죽어도 못 잊을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 없어? 라고 물었더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전해 듣고 여기에 말한다고 해도 그때의 공포 상황이 잘 전해질지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단연코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반말체로 가게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대는 지금부터 19년 전 모 현의 산속에 있는 N댐이라는 댐 호수 옆에서 일어났던 실화이다. 그녀는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 어느 마을에서 주문받은 TV를 홀로 배달하러 갔다. 그 마을에는 그녀의 이모가 살고 있어서 마침 이모하고도 개인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배달 전에 이모네 집에 들러 내친 김에 TV를 배달할 집 혹시 모르냐고 이모에게 물어봤더니 고객의 집은 이모네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으로 TV 배달도 무사히 끝마쳤다. 돌아가기 전에 이모에게 가까운 K 시내에 들렀다 갈 거니까 제일 가까운 길 없냐고 다시 물었더니 N 댐의 옆을 지나는 이면도로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길을 통해 귀갓길에 올랐다. 그날은 점심때부터 흐린 날씨로 인해 어둑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름길로 알려준 산속의 외길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슬슬 산을 내려가 K 시내가 나올 만도 한데 전혀 산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가 아스팔트 포장도 점점 사라지고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엄청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역시나 길을 잘못 들었나 불안해지는데 마침 그곳에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듯 보이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이 길이 K시로 가는 길이 맞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 앞으로 좀만 더 가면 민가가 있어요. 거기 집 앞이 넓어지니까 거기서 유턴해서 나가야 해. 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올리고 가르쳐준 민가로 차를 몰았다. 잠시 가다 보니 할머니가 말한 대로 민가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런 산속에 있나 싶을 정도로 큰 저택으로 안채 외에도 헛간에 창고까지 지어져 있었고 예전의 분홍 같은 모습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 집 앞마당을 빌려 차를 유턴시키려고 했다. 그때 아까 길을 알려줬던 할머니가 웬일인지 차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차로 꽤나 오래 달려왔는데 어째서 아까 헤어졌던 할머니가 이런 곳에. 그녀는 섬뜩해졌지만 일단 창문을 열고 아까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모처럼만이니까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라며 그녀에게 강하게 졸라서 끌려내리듯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고 한다. 이쯤에서의 기억은 분명하기는 해도 그녀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조종당하는 느낌이 났다고 한다. 차에서 내리니 할머니가 집안을 향해 할아범, 교코씨가 돌아왔어.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에 답하듯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와 교코씨 잘 다녀왔어? 하며 그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말을 걸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교코도 아닌데다 그 노부부도 그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때 안채에 발을 들인 그녀는 누군가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흠칫 놀라서 창고 쪽을 쳐다봤지만 물론 창고 안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을 참고 할아버지가 권하는 대로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툇마루에 앉았는데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교코씨, 잘 왔어!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그녀에게 해대는 바람에 그녀는 그 할아버지는 분명 살짝 치매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지 교코 씨가 아니에요. 하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의식을 잃어버렸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안채 안의 거실에 웬일인지 할아버지와 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째서 자신의 의식이 날아갔는지 몰랐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나 혼자 있어. 그녀는 기분 나쁜 것을 참아가며 아, 그러신가요? 하지만 창고 쪽에 혹시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 그건 우리 집 손주인데 결핵을 앓고 있어서 그곳에 두고 있는 거야. 가족 수에는 넣지 않아. 라며 할아버지는 말한다. 아, 요양 중이신가 봐요.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그녀가 말한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꼭 잡았다. 놀라서 팔을 봤더니 3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어느새 그 집 안에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젠 이 집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몸이 전혀라고 할 정도로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놈! 이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야! 라며 그 아이를 꾸짖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갑자기 여자애가 왠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어뜯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사뭇 달리 짐승 같은 송곳니를 드러내고 빨갛게 빛나는 섬뜩한 눈을 빛내면서 말이다. 그녀의 이야기로는 정말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무서운 얼굴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녀는 이젠 한계에 다다른다. 달아나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 문득 자신의 몸을 바라보자 다다미 속에서 무수한 손들이 뻗어나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무수한 손들은 그녀를 잡은 채로 교코씨, 드디어 남편분에게 돌아온 거네. 이제 아무데도 도망 못 가. 같은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된다.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를 쳐다보니 좀 아까 목을 물어뜯던 아이는 사라지고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닌 40대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도 주위의 손들과 동조하듯이 교코씨, 당신은 이젠 돌아갈 수 없어. 하며 희죽거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악몽 같은 상황이 변한 것은 그 남자, 즉 원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을 때였다. 그녀는 저항도 할 수 없이 집 밖으로 끌려나가 창고 앞에 세워졌다. 영문도 모른 채 그녀가 떨고 있자 남자는 창고문을 열더니 그녀에게 창고 안을 보여줬다. 안에 있던 것은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감옥이 안에 만들어져 있었고 감옥 안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누구긴 네 동생이잖아. 라며 남자는 싱긋대며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옆을 문득 보니 자신이 타고 온 차는 아직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뿌리치고 차로 간신히 달려나간다. 그러자 갑자기 차 앞으로 처음에 봤던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앞유리에 까마귀의 시체를 올려놓으면서 교코씨, 당신 이제는 어디에도 못 가. 하며 노려본다. 그녀는 미칠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앞 유리창 위에 까마귀 시체를 치우고 차에 올라타 필사적으로 시동을 걸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의 전개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오는 느낌이겠지만 당연하게도 차의 시동은 아무리 해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겨우 시동이 걸리고 서둘러 차의 방향을 돌려 원래 왔던 길로 하염없이 달렸다고 한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그녀에게 달라붙은 귀신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왔던 외길을 오로지 달리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길은 점점 좁아져 가더니 결국에는 차가 다니지 못할 도로폭까지 되고 말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쥐어짜는데 길 앞쪽에 왔을 때는 없었을 빨간색 다리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찰나 차 옆에는 아까의 할머니가 선 채로 못 돌아간다고 했잖니. 저 다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건너가지 않으면 안 돼. 하며 창밖에서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각오를 굳히고 차를 후진시켜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치려고 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차를 후진시키고 있으니 이번에는 그 할머니가 거꾸로 차 앞 유리에 달라붙더니 도망 못 가. 못 간다고. 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한다. 창문에 달라붙어 계속해서 소리치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하염없이 후진을 했지만 이번에는 차 뒤쪽으로 아까의 빨간 다리가 보이고 있다. 그때는 그녀도 이젠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끌려내리듯 차에서 내려버렸고 그 다리를 향해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그때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이 그녀가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의 목소리로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깨어보니 자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대로 한동안을 달리다 보니까 눈에 익은 아스팔트 도로가 이윽고 나왔다. 실로 구사일생이라고 해야 할까? 뭐랄까, 마치 저승 1번지에서 탈출한 순간이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만든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틀림없는 그녀의 실체험이다. 게다가 그녀의 공포는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았다. 그 댐에 얽힌 인형 같은 후일담이랄까. 그날 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귀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소지품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러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없어져 있었다. 그녀가 아침부터 지니고 있던 게 분명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어 그날 중으로 재발행 수속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후. 경찰서에 가자 잃어버렸던 그녀의 면허증은 분실물로 경찰서에 와 있었다. 그녀는 안도한 나머지 인수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런데 그 면허증 사진이 그녀의 사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경찰에서는 위조나 범죄의 가능성도 있으니
그녀의 면허증을 잠시 맡아서 검사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본인과 바뀐 사실을 떠나 전혀 위조된 흔적이 없는 진짜 면허증이었던 것이다. 뒷날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진의 주인과는 그녀가 공포 체험을 했던 날에 TV를 배달해 주러 갔던 F가라는 집의 딸로 이름이 무려 교코 씨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 얼굴 사진의 주인은 그녀가 공포 체험을 했던 장소 인근에서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 TV를 샀던 F가의 할머니라는 분은 그 인근의 부유한 농가의 딸로 젊은 시절 자신의 본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도망 나온 후에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도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연히도 그 할머니의 딸이 Y현에 있는 할머니의 본가가 있는 마을 사람과 결혼. 나이도 있어 딸 부부에게 이끌리는 형식으로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사망한 그 교코 씨는 할머니의 손녀가 되는 여성으로 사망했을 때의 나이는 공포 체험을 했던 그녀와 같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교코 씨의 할머니의 본가였던 집, 즉 그녀가 끌려가듯 갔었던 귀신의 집은 아주 오래전에 댐 호수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다. 꽤나 인연이 깊은 듯한 후일담은 아직도 더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 같은데 내가 그녀에게 들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일담은 나중에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내가 들은 것까지는 잊지 않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세계 곳곳에 이 세계로 통하는 구멍이 입을 쩍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